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우리가 오늘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 너무 네. 한 주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기 어려운 주식들을 우리가 한번 쪼개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주식에 관심 가진 사람이 요즘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뭐 좋은 기업 많다, 천슬라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소수점 투자가 뭐예요? 혹시 두 분 중에 네. 자취하시는 분 있어요? 혼자 산다. 두 분 다 부모님이랑 사시나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았거든요. 네. 그때 마트에 가면 항상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무를 하나 사려고 하면 무가 보통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는데 네네. 이거를 한 3분의 1 토막만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쵸. 그게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토막 쳐서 가지고 이제 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봤더니 제가 지금 작가님이랑 우리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메이크업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예. 909.68달러예요. 다시 또 올랐네요. 예, 뭐 700달러 정도였었는데 몇 주 전에 이게 벌써 9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살려면 107만 원이 넘어가요. 그쵸. 이거 만약에 주식으로 만약에 107만 원을 그냥 선뜻 네. 한 주를 살 수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우리나라 주식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LG 네.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도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사실 선택 좋은 맞아요. 거라고 해도 예.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너무 크면 좀 작은 거 없나 찾아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좋은 건 알아요. 네. 그리고 우량주인 것도 맞아요. 알고 사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를 온전히 사지 않고 원하는 만큼만 나누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수점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주를 다 안 사고 나눠서 산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소수점 투자는 주식을 한 주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래 방식인데 한 주를 다 사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소액으로 주가가 높은 대형주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아시죠? 네. 테슬라보다 높은 3,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주에.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도 지금 하나로 약 330만 원에 육박하는데 네. 투자금이 넉넉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우량주를 매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소수점 투자를 통해서 이 고가의 주식들을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여섯째 자리까지 세분화해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아닌 나눠서 거래한다는 거죠. 400만 원짜리 아마존 주식을 0.01주만 산다면 4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4만 원에 사고 뭐 그러는 경우도 그럼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도 준비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은 우리 주식 관련법상 한 주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증권사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주식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금융혁신이다 그래가지고 네. 좀 이렇게 내놓은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두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400여 개 정도를 지금 서비스를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딱 두 군데서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 두 군데만 한정적으로 지금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주식을 온주라고 하는데요. 네. 온전한 한 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 주식 불가분의 원칙, 나눠서 쪼개서 서로 네. 상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수점 투자가 원래는 원칙상 불가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가 두 증권사에게 혁신 금융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허가한 상태인데 허가를 해보니 이게 좋아요. 74만 명의 지금 네. 투자자가 있고 약 8,577억 원이 투자되는 등 이게 금융 혁신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 9월 12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단위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가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리고 내년 오히려 3분기 이후부터는 국내 주식도 이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까지 소수점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온 주식, 온주
온주로 거래하는 것과 소수점 거래하는 거에 뭐 차이점이란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이제 온주로 하려게 되면 비싼 주식을 한 번에 못 산다는 단점이 있는데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보유하고 싶다 그리고 적게 사가지고 보유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좋은 거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주식 거래에 비해서 수수료가 조금 비싸고요.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구조가 그 여러 투자자의 돈을 취합해서 한 주를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시간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증권사가 최종으로 확정한 가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 주가가 많이 하락해도 저렴하게 주식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나눠서 네. 사는 거니까. 때문에 수수료도 조금 비싸고요. 주식 체결 여부 또한 다음 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 보면 MTS라든지 HTS 맞아요. 보면 막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승질급한 사람은 이거 못하죠. 이거. 아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거 그때 막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확인 못하고 됐는지도 또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나중에. 좀 실시간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장기 네.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식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돈은 많이 없지만 소액으로 투자해서 주식에서 무언가 장기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중에서 이제 배당금을 주는 주식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액면 분할해서 주식이 쪼개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식의 권리는 한 주를 보유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유 수량에 비례하게 적용, 그러니까 수량에 비례해서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액면 분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두 군데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어쨌든 소수점 투자가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보통 보면 그쪽 시장이 열리는 우리 시간으로 좀 밤 시간에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업 기준일 오전 9시부터 서머타임 기준으로 저녁 10시까지 주문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장이 열렸을 때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낮에 주문하고 네. 그 장이 열렸을 때 이제 매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휴장일에 주문한 거는 다음 개장일에 주문이 들어갑니다. 미리 주문 예약을 걸어두는 방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새벽에 장이 마감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쯤 보면 매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예약을 걸어둔 게 장 이후에 이제 매수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매수가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네, 거예요?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아요. 왜 계속 단점만 얘기하니까 속상해요. 예. 어쨌든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말씀하신 대로 지정 거래, 내가 지정한 거래대로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소수점 거래는 당일장 그 장중에 있는 평균 가격으로 매수가 됩니다. 즉 원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설정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수점 거래가 말씀처럼 일반 그 거래보다는 좀 비싸다라고 하셨는데 수수료가 예.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0.25%면 낮은 수수료는 아니죠. 네. 한 주 단위로 하는 주식 거래에 비하면 좀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0.01주만 산다고 생각하면 수수료 자체가 얼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더라도 0.01주, 0.001주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수점 거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외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원화로 거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매수할 때 이렇게 원화로 거래됩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원화 거래 시에 환율 기준은 장 종료 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시세로 적용을 받습니다. 즉 주식 매수 예약일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내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걸어놓고 다음 날 9시 30분 그때 기준으로 이제 환율 기준을 잡는다. 하지만 매도를 할 경우 달러로 또 입금이 됩니다. 그걸로 해외 주식을 추가 매입하시거나 환전하셔서 원화로 바꾸시면 되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모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 한 주, 두 주 모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0.23주, 0.67주 뭐 네. 이런 식으로 모아도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예. 어쨌든 이제 소수점 투자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 그 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모든 기준이 한 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일주 거래에
허용된 규정에 의해서 이걸 모든 것들을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소수점 투자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의결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제도도 이제 보완된다는 점 등 세부적인 시행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수점 투자가 허용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대형주 같은 거 접근이 쉬우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학세요? 저는 어떻게 뭐, 지금 예.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구글, 아마존, 뭐 그 알파벳, 예, 뭐 그런 기업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사나 너무 비싼데 그런 저는 생각을 전기차를 했었거든요. 타고 가다가 네. 한번 섰어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어. 전기차 쓰는 소리가 우리 핸드폰 꺼지는 소리랑 비슷해요. 아. 띠리리링 이렇게 꺼져요. 그리고 락이 딱 걸려버려요. 네. 근데 영동고속도로에서 이제 강의를 가던 중에 섰기 때문에 어떡해요.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쵸. 횡성휴게소는 7km 남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제가 한번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전기차가 이 세상에 도래하겠지만 이 배터리 시장이 정말 중요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네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내가 적응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게 이제 더 좋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사놓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세상이 변화했어. 그리고 너무 2차, 3차 전지까지 와가지고 잘 됐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이게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쪼개 사는 거.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장시간에 실시간으로 보기도 어렵고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까 자야 되니까. 맞아요. 예, 약간 그냥 큰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이제 적금 넣듯이 네. 해두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잘 되면 좋겠네요. 그 시가총액 자체도 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네. 34배에서 3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훨씬 좋은 기업, 우량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죠.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식을 예. 이제 팔아서 어느 예. 정도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원래 늘 바로 그런 너무 거죠. 많이 오르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저도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 소식 듣고. 예. 왜 내가 사면 맞아. 바로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 비슷한 이렇게 또 경험이 다 있었어요. 썰들이 아니, 나옵니다. 제가 판 게 있었는데 제가 팔고 나니까 40%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그리고 어렵구나. 예, 돈 벌기가. 개인 방송 이렇게 보면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아 맞아요. 그게 그 제가 어디예요? 댓글을 항상 달거든요.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장기 투자에 대한 우량 주식 보유로 소수점 네. 투자를 보신다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 멀리서 우리 작가님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작가님 그래도 이득 보고 파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많이 이득을 봤으면 네. 아침에 아마 저한테 카페라떼를 사주셨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네, 다음 주에 괜찮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외 주식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요즘에 서학개미도 맞아요. 있듯이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해외 주식 투자는 사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환율도 생각해야 되고요. 거래 시간도 달랍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환점까지 알아야 될 것이 많으니까 주의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요즘 오늘 같은 경우도 신문을 네. 보니까 네. 서학개미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뭐 슈퍼개미, 서학개미도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네.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나도 서학개미가 되고 싶다, 그 일원이 되고 싶다 하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럼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동학, 서학, 네. 그 운동, 그다음에 이거 개미 싫어해요 단어들이. 아. 왜냐하면 동학은 왠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저항,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기득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고 네. 개미는 왠지 여왕개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내가 개미가 됐으니까 너무 속상해. 맞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내 개인적인 재테크지
캠페인, 무브먼트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운동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나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빈훗이라고 하잖아요. 네, 난 너무 싫어요. 그게 왜냐면 그런 멋진 누군가를 일을 위해서 붙여주지. 내가 팔면 그 사람들이 사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사실 해외 투자를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MTS라고 하는 모바일 트레이닝 서비스가 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이렇게 나눠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첫 단계가 뭘까요? 우리는 요즘에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네. 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MTS를 먼저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증권사가 있으니까 계좌 개설을 하실 때 내가 MTS를 깔더라도 그냥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수료를 또 무시 못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맞아요. 참고해보고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장 시간이 밤이니까 이거 좀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현지 네. 기준으로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네. 이 한국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가 되겠는데요. 큰 시간이네요, 예, 자다가. 그렇죠. 11시부터는 2시까지는 꼭 자야 되잖아요. 현재는 서머 타임이 적용돼서 1시간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장도 한국 장과 마찬가지로 장 시작 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가 역시 거래가 좀 활발하다라는 부분. 그러면 서머 타임이 적용하면 한 10시 반부터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12시 전에 무언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주식 투자에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을 내는데 해외 주식은 또 250만 원 이상이면은 20%나 세금을 내야 한다더라고요. 네, 중요해요. 우리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세만 내면 되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시장은 양도 소득세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연 단위로 250만 원 이상이 되면 이렇게 250만 원이 뭐 투자 금액이냐가 아니라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금액이 250만 원 이상 됐을 때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네. 우리 양도소득세를 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테슬라를 사서 200만 원 이익을 보고 애플을 사서 100만 원 네.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네. 3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뭐 구글에서 200만 원, 테슬라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났고 아마존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팔았다라고 했는데 네.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났다, 네. 손실이 났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야박하진 않아요. 예, 손실이 난 다행이네요. 거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떼진 않습니다. 그래서 250만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주식 그리고 소수점 투자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수점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형 주식을 내가 살 수 없을 때 미리 사서 준비한다는 자세로 소수점 투자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해외 투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가운데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실제 체험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얻을 때 더 깊이 공부해보고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